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다는 인사가 좀 무색할 정도로 시장에 지금 급락 사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얘기는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것이라고는 사실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바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예상된 변동성인 만큼 충분히 대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었다. 그리고 저희가 종목 장세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 보셨다면 조금 대응이 좀 수월하지 않으셨나 싶은데 아마 좀 그렇지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종목군별적으로 보면 급락세가 나왔던 종목군이 오늘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조금 힐링이 되는 차원에서 저희가 상세히 AS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 멘토님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시장 급락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0.6%, 1% 이내에 좀 밀리고 있죠. 거래소 시장 2128.59포인트 약 0.6% 정도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은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상승은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조정을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이유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죠.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몇몇 업종군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약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계, 그다음에 통신, 보험 쪽 섹터만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제약주,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나름대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증권 섹터도 일단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만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종목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수에 너무 예민하게 좀 반응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은 좀 자연스럽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외국인 쪽과 기관 720억과 300억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개인들만 나홀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주도주 섹터에 대한 변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이 주도군들에 대한 흐름들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하고 난 이후에 즉 양호한 상승, 양호한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새로운 주도 섹터가 태어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이요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훈 멘토님께서 큰 조정은 아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수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그런데 급락이 문제겠지요. 굉장히 큰 종목별로 이제 큰 급락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고 계신 종목도 근심이 좀 시작된 종목들도 좀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지금 거래량을 크게 수반해 가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가족 분들하고 같이 들어가 있던 다산 네트워크스나 현대페인트 같은 경우 금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웃고 싶은데 여러분들 때문에 참 웃지를 못하는 참 아이러니한 좀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시장은 이런 변동성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것을 계속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점이 좀 참고가 됐으면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전화기를 들고 전화번호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첫 번째는 문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요. 오이솔루션을 매수하셨네요. 21,7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오이솔루션 한번 보도록 하죠. 21,4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네요. 일단 통신 장비 쪽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비중이 40%세요. 40%신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18,000원대 중반권요. 그 자리대까지는 일단 조정폭을 열어두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다라면 종목에 대한 선정이 좀 잘못되신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자리대에서는 일단 19,500원, 600원 요 자리대였었죠. 그 자리대를 좀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19,000원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18,000원 정도를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여유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기술적인 반등의 폭은 약 1차적으로 21,500원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언저리가 되겠죠?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도 역시 문자입니다. 1617님, 18,700원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휴비츠가 중국 쪽에 좀 진출을 하면서 조금 주가가 굉장히 최근 들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원에서 조금 따라붙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지금 변동성이 나오기보다는 어찌됐든 실적적인 측면이 좀 담보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좀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좀 들어가도 늦지 않지 싶은데 일단은 따라 붙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조금 더 들고 와보세요. 여기 18,500원대 자리대가 저항대 맞습니다. 이 부근에서는 또 한 번의 그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뺐다가 또 들어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기적 관점이시라면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인 관점이시라면 얼마의 차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되느냐면 지금 박스권 상단을 보이고 있는 데가 19,000원 자리대입니다. 굳이 이 이상에서는 지금 글쎄요 완만한 종목이라서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있나 그렇게 싶습니다. 이 조정의 폭이요 굉장히 빠르게 왔어요.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또 조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승이라고 봐도 이 자리대가 막혀있는 자리대가 있거든요. 여기입니다. 19,500원이죠. 그러니까 이쯤 오면 조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관점을 19,200원이네요. 차익 실현 관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공부에 전화하셨나요? 인성정보예. 인성정보요. 네. 매수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6,000원 10%야. 6,000원? 예. 10%요? 네. 네,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그냥 도탁해서 했지만 얘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좀 만들어 간다해서 그랬는데 요는 좀 어떻으면 괜찮아. 어머니 그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여유 있게도 볼 수 있고 안 그러면 새로 조금 더 매수하면 잠깐 낮아지니까 그래 좀 해도 되겠는데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 10% 비중을 하셨잖아요. 네네. 조금 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헬스케어 쪽이 단기적으로 이게 흐름들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는 관점이면 예. 충분히 좀 괜찮아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해도 괜찮겠네요. 네, 일단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작년에 단기 순이익이 조금 안 좋게 나왔었어요. 예. 네,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 올해는 좀 돌아설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한도가 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수도 있어요. 상단이 한 6,400원, 500원 정도인데 요 자리대만 넘어가게 되면은 한 8,000원 정도 때까지 움직일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정을 받게 되면 한 5,0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좀 더 비중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5,000원 정도 되나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수고하세요. 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삼성 SDI요. 삼성 SDI. 예.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12만 9천 원이고요. 20%입니다. 12만 9천 원에 20%? 예. 왜 갑자기 이렇게 빠지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회했는 건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세요. 예. 그것 때문에 어제 급락이 좀 나왔어요. 예. 예. 계속 빠질 건가요? 아니요. 어제 제가 공개방송 때도 이 종목 12만원대 이하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12만원 이하는? 이하에서는 오히려 좀 매수를 하셔도 돼요. 네. 지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매수도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다시 14만원대 회복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점 12만 원요? 14만원. 14만 원 회복할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14만 원 오면 예. 지금 더 추가 매수하셨다가 14만 원 오면 또 분할로 좀 매도를 해 놓으시고요. 예. 그리고 또 좀 조정 들어오면 또 분할로 재매수하고 이렇게 하시면 중기적으로 조금 재밌게 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아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자, 묻지않은 종목 보겠습니다. 아가방을 매수하셨어요? 아가방 컴퍼니죠? 예, 13,3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도할까요? 빨리 부탁드릴게요. 뭐 단타 치러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빨리 얘기하게 되면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글쎄요. 요거 일단 13,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11선에 대한 지지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통 밀려버리게 된다는 분봉을 쪼개서 한번 볼게요. 지금 자리대에서 보게 되면 이 상단권역 이 저점 자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일단은 13,000원 자리대를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일부는 리스크 관리 좀 하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이 내수 섹터들 좀 너무 많이 올라간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대에서는 정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체적으로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13,000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14,000원 정도 때까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8466님, 네이버 70만원에 20%다. 그런데 오늘 4%가 빠져버리네요. 그죠? 29,000원 가까이 빠져버리는데. 자, 이 네이버도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나서 기업 합병 등할 이후에, 그러니까 그 오르고 난 다음에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긴 횡보 자리대가 왔고요. 그 긴 횡보 자리대에서 오히려 이거는 긴 횡보 자리를 거치고 난 다음에 재상승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 이 바닥권역을 뚫으면서 하락을 해버리고 말았죠. 결과적으로는 이 2차 이제 그 박스권 내에 갇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62만 원대와 그 다음에 여기 2차적으로 보면 여기죠. 자, 여기를 좀 잡아드리겠는데 69만 원대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박스권 상단에서 잡으신 거예요. 상단에서 잡으신 거고 이거를 뚫기까지는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62만 원 자리대가 오면 재매수를 좀 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 62만 원대 위에서는 굳이 재매수를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 매수 자리대는 63
63만 원 이하 이렇게 잡아드리니까 62만 원대죠. 그렇게 잡아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69만 원 이상이 오면 매도를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닌데 오히려 오늘 4%나 가까이 급락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밑으로 한 번 더 밀어서 62만 대를 또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파미셀을 매수를 하셨네요. 4,598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 섹터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오늘은 제약 쪽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바이오 쪽은 혼조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선별적인 그런 강세입니다. 일단은 파미셀 같은 경우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작년 고점대를 뛰어넘지 못하고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실적이 일단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실적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적자를 기록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죠? 이 4년째, 3년 이상 지금 적자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렇다면 확인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일단은 숨고르기가 좀 예상이 되는 만큼 매수가 정도가 오게 되면은 일단은 한 번쯤은 매도를 해놓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을 좀 교체해보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 1325님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12,300원에 20%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자, 제가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그리고 아침 신문 읽어준 남자를 통해서 3D 프린터를 강조드렸던 구간은 그것도 하이비전 시스템 경우에는 9,000원, 8,000원대였습니다. 굳이 왜 또 따로 붙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청자님의 욕심인걸. 그죠? 일단은 시장에 비해서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좀 견조한 편이에요. 그런데 지지대가 여기입니다. 11,300원대거든요. 여기만 지지를 잘 받는다면 다시금 요 상승,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1,300원 그 부분을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보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가입니다. 종가 11,300원을 깨지 않으면 들고 가겠다. 들고 가서 자, 이렇게 좀 크게 수익이 나온다면 14,000원을 넘어가면 익절가를 또 높여가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지금 3D 프린트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좀 그리고 추세가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스권을 뚫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 상승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들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다음부터는요. 조금 저점일 때 말씀드릴 때 좀 따라 붙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리움 쿠첸을 매수하셨네요. 11,7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리움 쿠첸이 금일 소폭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괜찮습니다. 리움 쿠첸. 전고점에 대한 저항대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죠. 일단 오늘도 소폭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11,7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4,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적 또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 나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성장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15,0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 자리대 목표가로 좀 보시고요. 이 자리대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디지털 옵틱을 물어보셨네요. 문자 4290님, 전문가님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예, 예, 맛있게는 먹었습니다. 예, 40% 9,100원인데, 단기로 봐야 될까요? 중기로 봐야 될까요? 자. 일단 이제 이 디지털 옵틱이라는 것은 광학 쪽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쪽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카메라 모듈 최근 들어와서 카메라 모듈 쪽으로 오히려 더 지금 신경을 쓴, 그 카메라 화소 쪽으로 더 신경을 쓰고 LG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카메라에 대한 모듈 쪽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카메라 화소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앞뒤 양면 쪽에 카메라 모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옵틱도 그렇고요. MC넥스도 그렇고 나노스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쪽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크게 올랐던 것이 MC넥스였습니다. MC넥스였는데 이 MC넥스가 아직 추세를 꺾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전일 좀 강한 상승세가 있었고요. 그죠? 지금 수익도 좀 나 있으시니까 자, 익절가를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익절가를 1,100원 잡아드릴 테니까요. 요거 터치하지 않는 한은 한번 들고 가보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12,000원을 넘어가면 또 익절가를 한 700원까지 좀 높여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땐 추세적으로 조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세코닉스요. 세코닉스요. 예. 매수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매수가는 19,650원이고요. 네. 비중은 35%예요. 비중은 35%.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했는데. 이게요. 19,6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예. 근데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지금 여전히 하락 추세대를 벗겨내지는 못했죠? 예. 예, 하락 추세대를 못 벗겨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고화소화가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일단은 기술력을 좀 가진 기업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CCTV라든가 아니면 의료 기기에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최근에 이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왔는데 예.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기는 힘들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 정말로 실적이 괜찮은 그런 기업들만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예. 아직까지 세코넥스는 선택되어진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 일단 16,000원 정도 때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6,000원 정도 때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라면 종목 교체할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를 좀 해놓고 일단은 매수가 정도 부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 종목 교체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네트워크스 SK네트워크스. 8,300원 30%. 예, 8,300원에 30%요? 예. 아버님, 죄송한데 이거 왜 들어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많이 지금 좀 내려왔다 싶어가지고요. 많이 내려왔다 싶어서요. 근데 이 TV를 많이 안 보신 것 같아요, 아버님. 제가 SK네트워크스가 SK건설 쪽에 지금 중동 쪽에 건설 거기에 대한 피해 때문. 그러니까 그 SK 건설 쪽에서 지금 중동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적자예요. 그러니까 공사하면 할수록 적자예요. 그래서 그 SK네트워크스가 지금 SK건설 쪽의 피해 때문에 결코 좀 좋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좀 드렸었어요. 못 들으셨죠, 아버님? 네. 이게 많이 빠졌다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지금 또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부분인데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아버님.
자, 여기가 쌍봉을 딱 찍었어요. 그죠? 쌍봉을 딱 찍었는데, 보통 쌍봉을 찍고 이렇게 밀리면 한참 동안 밀려 내려와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게 지금, 거래량이 수반된, 부분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량을 서로 주고받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이제 한참을 올랐어요. 그죠? 약 2배 가까이 오르고 난 다음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정폭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권 하단 부분이 7,800원 부근입니다. 여기는 어떻게든 지금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200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다음번에 매수하셨을 땐 이런 선들 한번 꺼보세요. 아, 이게 지지 구간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테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여기까지의 반등폭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8,600원까지거든요. 네, 여기까지 반등 오면 파세요, 아버님. 아시겠죠? 예, 크게 지금 회사에, 좋은 부분들이 크게 많이 없어요. SK네트워크스가, 이 금호 렌트카를 인수를 못했어요, 아직. 그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시장의 악재적인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오늘도, 코스피 종합 예상 체결 지수부터 좀 보면서 시장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체결 지수요, 17포인트가 빠지는 구간입니다. 지금 예상 체결 지수로 보자면 낙폭을 더 키워서 2120선에 겨우 안착하고 끝내려는, 모양입니다. 결국은 외인들의 어떤 강한 매도세 때문인가요? 수급, 상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를 했죠. 외국인은 소폭밖에 안 받았는데 기관 참 못됐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눈치를 보고 먼저 던지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관들 형태 보면 이상하리만큼 자꾸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기관들한테 돈 갖다 맡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종합,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들 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주가 지수는, 좋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군에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조선 쪽에서 하락세가 좀 짙다. 환율에 영향을 받는 곳이 전부 다 하락세가 좀 짙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율이요, 결과적으로는 엔저 때문에 어떤, 피해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왜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이렇게 선제적 대응을 못했을까? 통탄스러운 하루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융주들부터 시작해서 증권주 모두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자 쪽만 살짝 조금 괜찮은 상황입니다.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690선을 지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88선에서 지금 마감이 될 듯 보이는데요. 자, 수급 상황 좀 보고 가면요. 그리고 외국인이 굉장히 크게 팔았어요. 그리고 기관은 소폭 매도를 하는 반면에 개인들이 오늘도 방어에 나선 모습입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센트리온이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동선아 파라다이스, 자, 파라다이스 분명히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참고가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컴투스 게임주들에서 좀 강한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지금껏 많이 올랐던, 삼성에너지라든가, 화장품 관련주들도 오늘 급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오른 종목군이 있는 반면에 또 떨어진 낙폭이 굉장히 심한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인데도 불구하고 5%, 3%는 우습게 지금 빠지고 있는 형국이고요. 이런 점들이 코스닥의 어떤, 지금 오늘 시장을, 이렇게 하락세로 끌어내리는 모습입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시장의 낙폭은요, 예, 생각보다 지금,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 거의, 낙폭을 조금 키운 상황에서 마감이 된 듯 보입니다. 자, 전반적인 오늘 시장의 흐름,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네, 금일 시장은 전반적으로 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으로 좀 매도가 나온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는 어느 정도 이 조정권역에 들어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필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좋았던 그런 시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싹 다 잊어버리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동 매매를 하지 않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즉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코스닥에서 오늘 좀 이상하게 급락이 많이 나온 종목들이 좀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좀 많이 최근에 올랐던 종목군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점에서 지금 저점이라고 인식되는 종목들은 오히려 조금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는 편이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좀 살펴보면 시장은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냈던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요. 첫 번째 오늘 그리스의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리스만으로 이렇게 시장이 무너질 수 있나, 그리고 외국인들이 팔 수 있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에 대한 뚜렷한 그렉시트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시장에 대한 좀 움직임은 더 출렁거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장은요 단편적인 요인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던 종목군에서 하락세가 나오면 덩달아 동반 하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반 하락할 때 자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며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을 잘 세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전략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수화기 들고요. 여러분들 02-3153-2611번에서 1번 전화 2대 준비되어 있으니까 누르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누르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 시스터즈를 매수를 하셨네요. 36,2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대부 시스터즈가 게임주죠. 9%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이 올랐다가 일단 다시 주구장창 하락했죠. 상승해주고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저점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거래량 자체가 증가가 되면서 일단 저점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단 말이에요. 신저가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중국주들이 아니죠. 게임주들 같은 경우 모든 종목군들이 다 움직이지는 못할 겁니다.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필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실적이 나오는 그런 섹터들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 시장들은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일단 36,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 비중이니까 추가 매수는 좀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게 3만 원이 깨지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더 밀려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원 이탈을 손절가로 좀 잡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매수가 정도인 36,0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기가레인입니다. 30%에 11,000원이요. 아버님, 기가레인을 왜 들어가시는지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때 사물 인터넷하고 해서 좋다고 그래서 들어간 지 지금 꽤 됐거든요, 몇 달. 근데 이게 사물 인터넷, 저는 이 기가레인을 한 번도 얘기 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예. 저희가 이게 기가레인이 보면요, 이게 사물 인터넷하고 연관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 대비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물 인터넷을 늘 얘기 드렸던 게 S넷하고 코콤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까지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기가레인보다도 똑같은 회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다산 네트워크스가 훨씬 나은 장면이었고, 기가레인은 지금 신용비율도 7%나 돼요. 이 신용비율을 떨어내기 위해서라도 이 저점대까지 밀고 내려올 겁니다, 아마. 이게 7,800원대인데요. 아직도? 네. 더 빠질 때 자리가 있어요? 더 빠지죠. 아휴. 신용비율이 이게 8%예요. 거의 7.61%입니다. 모래주머니 제대로 달았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모래주머니를 털고 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지 그냥 못 가요. 그렇다고 이 실적이 되게 좋아서 그 모래주머니까지 받쳐가면서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매수가까지는 못 오겠습니까? 매수가까지 오기까지 한참 좀 걸리죠. 시간은 뭐 오래 걸리셔도 괜찮아요. 네. 괜찮으시면 네. 자, 요 부근까지는 밀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7,900원 이하요. 네, 7,900원 이하에서 밀고 내려오면 신용비율이 크게 좀 줄어든다 싶을 때 신용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죠? 네. 한 7,8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신용비율이 한 4%대까지 빠질 거예요. 4%까지 떨어졌다 싶을 때 들어가세요. 요건 체크해 보실 수 있거든요. 네. 네, 여기, 아버님, 여기 마우스만 요 기가레인 종목에다 이렇게 갖다 대도요. 요 옆에 지금 신용비율 맨 마지막 그 오른쪽 끝에 보면 신용비율이라고 보이시죠?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세요? 그러면 아버님 HTS 상에 요렇게,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신용비율이 뜹니다. 예. 뜨거든요. 그렇게 거의 한 4% 미만으로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세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럼 몇 달나 걸려? 매수가까지 올라가? 글쎄요. 이게 지금 빠졌다가 보면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다. 8개월. 한 6개월, 적어도 한 7개월에서 8개월까지는 걸리겠네요. 그럼 내년에나 오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일단은. 내년 초까지는 좀 끌고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손절도 안 될 거고, 손대도 안 되는 거고. 손절은 지금 폭이 너무 크시지 않겠어요? 예. 네, 그죠? 예. 근데 사물 인터넷이 좋다 하더라도 방송을 좀 참고하세요. 저희가 방송에서 들을 때 기가레인을 한 번도 아버님 못 들으셨을 건데 왜 기가레인을 잡으셨을까요? 그죠? 아니, 코콤하고, 저기, 닉미스하고, 이게, 비가라인하고 몇 번 방송이 나왔었어요. 뭐, 사물인터넷 좋다고. 어디서요? 어느 방송사에서요? 여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버님. 여기서 사물 인터넷 주장한 놈은, 저밖에 없는데, 제가 코콤하고 SNS만 얘기 드렸지, 기가레인은 얘기 드린 적이 없어요. 네. TV를 한쪽만 보세요, 아버님. 저 보다 보니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전혀 체크 안 한 전문가들이 막 얘기를 막 해서 그런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국순당요. 국순당이요. 매수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0%에 8,400원이요. 20%시고 8,400원에 예. 막걸리 좋아하세요? 저는 원래 술을 안 먹어요. 아무 종류도. 자, 8,4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단기로 보셨죠? 예. 근데 8,500원 좀 찍다가 내려가 버리더라고. 네, 8,500원대 찍고서. 그러면은, 일단은, 조정받았을 때 뭐 4월 중순경에 좀 매수를 하셨겠네요? 예, 예. 그죠? 그래서 반등이 나오니까 8,600원 정도까지 반등 나왔다 다시 또 밀려 내려왔는데, 네. 일단 얼추 다 밀려 내려오긴 했어요. 예. 얼추 다 밀려 내려오긴 했는데, 만약에
20%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추가 매수는 좀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아, 예. 왜냐하면 어머님 성격이 이게 손절하거나 그렇게 좀 아직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실 것 같거든요. 예, 예, 맞아요. 네. 그러면 이런 종목은 가급적이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예. 조금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셨다가 한 8,000원 정도 일단 올 거예요. 8,000원 정도. 예, 예. 8,000원 정도가 금방 올 거예요. 8,000원 사이, 8,000원 정도는. 예, 예. 그러면 그때 이거 좀 애매한 부분들인데 8,100원, 8,000원 요 사이에 오게 되면 예. 다른 종목으로 좀 바꿔보세요. 아, 전액 다 매도하고요. 네. 예. 그게 좀 더 낫지 싶어요. 좀 안전한 종목이 있어요. 안전한 종목. 많이 사서 좀 길게 보셔도 괜찮을 종목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간 거 하지 마시고. 예, 알았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걸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동하화. 동성화학.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1,890원. 18,900원이요. 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1,890원에 10분의 1을 줄여버리시네요. 그죠? 자, 1,890원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10배 수익이 나는데, 그죠? 예. 우리 어머니 빵 터지셨네. 자, 지금 동성화학이요.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동성화학은 좀 올랐어요. 그죠? 예.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예. 그만큼 지금 구간에서 크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예. 제가 요거는 두 가지로 딱 말씀을 드릴게요. 예. 시간상으로는 6월 말까지입니다. 예. 6월 말까지 만약 이 가격대 안 와도 파셔야 되고요. 가격대가 오면 파셔야 될 자리대가 2만 원이에요. 2만 원 오면 파세요, 일단. 그게 맞아요. 예. 안 그러면, 조금, 6월 말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는 전략인데, 7월 달부터 저는 동성화학이 좀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왜냐하면, 예. 중국이 지금 저가로 되게 원유를 많이 수입을 해갔어요. 예. 그죠? 그러면 이 화학 제품을 자기들이 가격 경쟁력이 더 있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화학 쪽에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한 2개월쯤 그쯤 뒤부터는 다시 화학주가 좀 하락을 겪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니까 7월 달까지는 한번 들고 와보세요. 7월 전까지는 분명히 그 선은 올라올 거예요. 그럼 파세요. 아시겠죠? 예. 네, 손절하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네,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네오이즈 게임즈 22,800원에 100%입니다. 22,800원에 100%예요. 100%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게임 쪽, 이거 제가 작년 12월 달에 샀는데, 작년 12월이요. 예. 네. 조금, 가격이 떨어지길래, 제가 원래 이거 한 30%까지 있다가, 네. 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매도를 하고 전부 다 이 게임에다가 매수를 다 했거든요. 네. 근데 전혀 가지를 안 해요. 아버님 혹시 게임 좋아하세요? 아니요, 게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네오이즈 게임즈는 저는 그다지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일단은 글쎄, 오히려 네오이즈 인터넷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양호하게 좀 눌림목 구간이기는 해요. 지금 자리대에서. 근데 실적이 막 확 증가되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반등이 조금 나와줄 때, 그때 아무래도 좀 상승을 하게 되면 한 24,000원 정도? 그 자리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실적의 추이를 좀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100%의 비중을 실을 만한 종목은 전 개인적으로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좀 더 줄여서 다른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희 코아스요. 코아스, 예. 코엑스 그러시길래 깜짝 놀라서 여기 코엑스, 여기 서울의 코엑스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네. 예. 코아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2,830원에요. 예. 30%요. 최근에 담으셨죠? 예, 오늘 좀 더 물타기를 조금 더 했어요. 갖고 있거든요. 매수하신 이유를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북한하고 요즘에 좀 저기 해갖고 갈 것 같다고들 막 그래갖고 저는 좀 사봤는데. 예측이죠, 어디까지나, 그죠? 예. 이게 본전 이상 올라오면요. 예. 좀 파세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회사가 되게 좋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결국 이건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에 어떤 시청자분께 전화를 받았는데요. 자, 백수호 제품 있죠? 예. 그 때문에 오늘 심하게 하한가를 갔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종목을 들어갈 때 그분이 그 종목을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도 전일 들어갔다는 것은 오늘 결과가 보니 발표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내추럴 엔터테이크가 어제 잡았다는 것은 그건 어떤 투자인가 하면요. 결과가 좋으면 크게 수익을 보고 결과가 나쁘면 그 돈을 다 잃어도 좋다는 신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그 모멘텀이 좋다면 수익을 크게 보고 그 모멘텀이 조금이라도 안 좋다면 이건 손실을 크게 볼 정도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모험에 가까운 종목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예. 굳이 그 어머님 돈을 모험에 이렇게 묶어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올라가더라도 매도를 좀 하셨으면 싶어요. 수익 구간을 전환되면. 그죠? 예. 네, 좀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게 좀 올라가진 않을까요? 그냥 선 매수가에서 그냥 매도를 해버려야지 될까요? 올라갈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은 종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머님 보시기에도 조금 고점이잖아요. 그죠? 조금이라도 수익 주면 파시고 나오시는 게 맞아요.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참 저희가 최근에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물려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좋았는데요. 왜 여러분들은 고점에 머물러 계실까요? 결국 밑에서부터 잡지 못했고 밑에서부터 지금까지 단타를 쳐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단타 한참 잘 하시다가 이렇게 한번 크게 물려버리면요. 오히려 그게 손실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던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 강의 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노동절이죠. 증권시장은 쉽니다만 저는 쉬지 않습니다. 내일 바로 공덕 하나대투 공덕 지점에서 강연을 하는데요. 서울 지하철 5호선 공덕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날 토요일 날은요. 역시 유안타증권 구로지점에서 합니다. 금융 디지털 밸류 지점, 예, 구로지점이죠. 서울 지하철 2호선 죄송합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시면요, 유안타증권이 보입니다.
시간은 똑같이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참가비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예, 시장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 좀 내시고요. 3일 연휴 기간 여러분들 충분히 휴식 취하시고 또 주식 바라보시면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강연에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